23년도 인창고 1학기 중간고사죠. 자, 이제 1번부터 1번 그냥 계산 문제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할게요. 자, 제곱하니까 이제 요거를 할 때는 i를 밖으로 꼭 빼주는 게 좋겠죠. 루트 2 i가 되니까 자, 얘를 제곱하면은 2 플러스 2ab 하니까 4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i고요. 자, 3번 문제. x-1로 나눈 나머지가 자,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 값은 7이 되네요. 자, 그냥 평범한 계산 문제죠. 자, 저거 통분해 보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분모는 a, b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분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3ab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를 대입해 보면 8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6 이렇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자, 5번 문제 그냥 평범한 계산 문제인데 루트 속을 양수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루트 속을 양수로 만들어줄 때는 i를 사용해야겠죠. 루트 i 루트 8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분모도 루트 속의 음수인 부분은 양수를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양수를 만들어줍니다. 루트 속의 음수를 전부 다 밖으로 빼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5가 되죠. 제곱을 먼저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i라는 부분을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계산해 보면 16이니까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i분의 i를 여기다 곱할 거예요. 여기다 i분의 i를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9니까 3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3 i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해주고 이건 지금 i가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럼 루트 4니까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7 그죠? 그 다음 허수 부분은 3i 허수 부분은 3i 그래서 a 플러스 b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을 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k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5는 0. 자, 두 근의 곱은 5가 됩니다. 7번 문제. 자,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답니다.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자, 뜻은 z가 순허수라는 뜻이겠죠. z제곱이 음의 실수이다. 그럼 z가 순허수라는 뜻입니다. 자, 순허수라는 것은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자, 저 z를 분리해 보면 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뒷부분도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2, 1,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이 0이 되는 게 x는 4와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허수 부분도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죠. 마이너스 1은. 그래서 4만 답이 됩니다.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항상 접할 때 자, 접할 때가 먼저입니다. 접할 때를 먼저 해주고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나중에 해줄 거예요. 접할 때가 먼저고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두 번째에 사용할 겁니다. 자, 먼저 접할 때를 사용할게요. 자, 그러면
접할 때니까 판별식을 쓰겠죠. 자, 판별식을 바로 쓰고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자, 그러면 k라는 부분을 따로 묶어보면 여기는 m이고요. 이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m제곱 마이너스 n은 0이 되겠네요. 자, k 값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죠. 자, k에 대한 항등식은 항상 이 부분 k가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오른쪽 부분도 이 부분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n은 4가 됩니다. 그래서 3n 플러스 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5i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근이 이거라고 되어 있고 모두 개수가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가 실수라는 뜻은 켤레근, 허수에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5i, 다른 한근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또 하나의 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근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죠. 자, 두 근의 합은 2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두 근의 곱은 6이 되죠. 6. 그래서 b가 6이 됩니다. 그래서 a, b 값을 구했고요. 두 번째, 자, 방정식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방정식인가? a 플러스 b와 자, a 플러스 b는 4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근으로 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2인 방정식을 세우래요. 자, 그러면 요걸 두 근으로 하니까 2하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8 이렇게 쓰겠죠. 4x 마이너스 32. 그래서 2x 제곱에 8x 마이너스 64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m 값이 8이 되고 n 값이 마이너스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n-n라고 하면 72가 되겠죠. 10번 문제. 자,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제 완전 제곱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통해서 전개를 해도 똑같이 완전 제곱 형태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해 줍니다. 그러면은 x 제곱에 이렇게 되고요. 자, 또 하나는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를 치워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를 치워내 줍니다. 자, 저걸 t로 치워낸다고 할 때 t, 이쪽은 t 플러스 1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다 라고 하면 이제 요 식이 완벽하게 완전 제곱의 모양이 됩니다. 자, a 36을 집어넣으면 얘가 t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은 36이 되고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6의 제곱이 뭔가? t를 원래대로 복구시켜주면 9x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여기 하면 1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완전 제곱 두 개로 쪼개지겠죠. 7이 14니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그러면 b 값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0번에 이걸 다 더하면 36에다가 마이너스 9를 하니까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두 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네요. 그리고 뭐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미리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알파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만들어 보면 원래 있던 식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죠. 자, 그러면 얘도 여기에다가 알파 하나, 2 하나 이제 이렇게 더할 겁니다.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알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베타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통분해주면 분모는 이렇게 되죠. 분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각각 값을 대입해 보면 알파 베타가 1이니까 5 마이너스 2 여기는 3 됐죠? 그래서 이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x 속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0이네요. 자, 우변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아, 그래서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자,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항은 px를 구하기 위해서 ax를 오른쪽, 아니 왼쪽으로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주면 10x, 마이너스 10x가 넘어가죠. 이렇게 되고 이게 x 플러스 2에 p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왼쪽 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해줄 거예요.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이제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px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 마이너스 2 값을 구하기 위해서 4 플러스 6 마이너스 1라고 하면 9가 되겠죠. 자, 13번. 자, FN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2023, F의 2023. 자, F의 2023을 집어넣으면 N의 자리 2023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몇 승이죠? 4046에다가 4045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엄청난 수가 됩니다.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것은 일단 제곱을 해봐야 돼요. 자, 얘를 제곱해 보면 분모는 2고요. 분자도 2i가 되겠죠. 제곱하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i가 됩니다. 그럼 제곱했을 때 i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4045는 자, 일단은 4 곱하기 그죠? 4 곱하기 1011에다가 그럼 4044가 되죠. 여기다가 2를 더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루트 2에 1 플러스 i에 제곱을 한 거에다가 자, 제곱을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제곱을 하면 i가 되죠, i. 근데 이렇게 바꿨으니까 요거를 다시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걸 i가 되니까 요걸 다시 제곱하면 요걸 제곱하면 뭐가 되죠? i의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4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자, 4제곱을 한 상태에서 자, 요건 지금 참고를 할게요. 4제곱이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다시 1011을 하고 곱하기 하나를 더 해주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4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홀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럼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의 2023이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A 플러스 BI가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A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B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더하면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그죠? 루트 2분의 2 되니까 이를 계산하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직선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만날 때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다. 자,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자, 이제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3, 꼭지점이 0,3이네요.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왼쪽으로 넘겨보면 그러면 이 결과를 보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기 때문에 대충 이것도 지금 대칭 축이 필요하네요. 그래프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까지 다 구해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인데 각각 꼭지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교점까지 마이너스 1과 2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충 이럴 때니까 모양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따로따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y는 t, 그죠? y는 t를 여기다 이제 그래프 속에 집어넣을 건데요. y는 t를 집어넣어서 어떨 때 교점이 3개가 등장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떨 때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될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 위로 볼록의 꼭지점 부분이니까 y 값은 2분의 11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지날 때죠. 이렇게 지날 때 얘가 첫 번째고 자, 이거를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날 때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날 때인데요. 하나는 아까 요 교점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요 교점이 x값이 2였죠. 근데 x값이 2일 때 y값이 뭔가를 찾아야 되죠. 그럼 x값이 2일 때 y값은 아무데나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죠? 4.
5가 되겠네요. 5. 그래서 얘는 y는 5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를 지날 때네요. 이렇게 지날 때가 세 점에서 만나겠죠. 저것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y는 2분의 7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네 번째는 이렇게 될 때입니다. 꼭지점을 지날 때겠죠. 꼭지점. 꼭지점을 지날 때니까 이걸 살짝만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꼭지점을 지날 때입니다. 자, 꼭지점을 지날 때니까 네 번째는 y는 아래로 볼 꼭지점이 뭐죠? 3이 되겠죠. 3. 그래서 이 네 가지 값이 전부 다 t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값을 조사한 값을 다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9에다가 8을 더하니까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 자, 이차함수의 꼭지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 자, 그래프의 성질을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가하 조건에서 판단하는 거는, 자,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가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 같대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대칭성을 띈다는 소리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똑같게 만들면, 어떤 값을 똑같게 만들면 이 두 점의 중점이 대칭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의 중점 2-x랑 2 플러스 x를 더합니다. 자, 중점이라는 것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2-x와 2 플러스 x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얘가 대칭축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그럼 얘는 2가 되죠. 2. 그래서 대칭축이 2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칭축이 2인 2차 함수다. 이게 이제 가의 정보예요. 자, 나를 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 그러면은 2차 함수의 최대값이 8이다 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다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8이면 여기 꼭지점 부분 있죠. 이좌표가 y는 8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대칭축을 파악했고 그 위로 블록이 꼭지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바로 fx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fx는 대칭축이 2고 꼭지점이 8인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32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이 여기 이렇게 닿는다고 해볼게요. 자, 요걸 x축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8이기 때문에 자, 꼭지점이 a가 되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bc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현재 높이가 8이기 때문에 높이가 8이죠. 높이가 8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때는 x축과 만나는 두 점 있죠. 자, 저거를 밑에다 다시 그려야겠네요. 밑에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꼭지점이 여기가 2,8이 되죠. 그럼 높이가 8이고 여기가 A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BC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저기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주어진 삼각형이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가 32가 되려면 BC의 길이가 8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삼각형 넓이가 32가 되죠. 그리고
그럼 BC의 넓이가 8이라는 뜻은 오른쪽 왼쪽으로 4만큼 간격이기 때문에 요 B 좌표가 그죠? B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 C 좌표가 6이 됩니다. 6.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야 BC의 길이가 8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나왔죠? 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6,0을 지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을 지난다고 fx를 대입해 보면 16 a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x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f0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4 플러스 8. 그럼 답이 6이 되겠습니다. 답이 5번이고요. 자, 그래프의 모양을 잘 찾아서 식까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 자, 조건부터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식은 나눠 떨어진다. 그 다음에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조건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조건은요.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2를 넣었을 때도 0이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를 넣었을 때는 F4 마이너스 F1 0이기 때문에 요건 요 뜻입니다. 요 뜻. 그죠? 그 다음에 또 X에 2를 넣어보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네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죠? F1과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F1과 F-2가 똑같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정보는 F4와 F1과 F-2까지 여기 전부 다 똑같다고 이제 얻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조건으로 fx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근데 F4와 F1과 F-2라는 값이 다 똑같기 때문에 x-4, x-1, x 플러스 2라고 하고 f 값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k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fx를 만들 수 있고요. 나 조건을 통해서는 f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래서 f2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1, 4 플러스 k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k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x 값이 다 나왔죠. k 값까지 나왔기 때문에 f0은 이렇게 되고요. 8 플러스 5 13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자, 17번 문제. 허수 Z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조건인지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Z 속에 A 플러스 BI를 한번 대입해서 가조건부터 한번 써볼게요. 나조건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자,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더했을 때 8이기 때문에 A는 4가 돼서 바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4 플러스 BI라고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식을 세웠고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쪼개 봐야겠죠. 자, 그럼 실수부, 허수부를 나눠보면 실수부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허수부가 bi로 묶어보면 m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수부, 허수부가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m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마이너스 8을 첫 번째 요 식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n은 b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n은 정수인가요? n은 두 정수 mn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놓칠 뻔했습니다, 지금. m 플러스 n 정수. 자, 그러면 b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0이 되면 안 되죠, 지금. b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16보다 클 거예요. 16보다 크겠죠. 16보다 큰 것 중에서 최소니까 n이 17이 되겠네요. 우리가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8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n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정수이기 때문에 17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답이 9가 되겠네요. 18번 문제 0부터 6까지 해서 일단 범위를 체크를 합니다. 0부터 6까지 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대칭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칭축을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최대값이 4일 때 마지막에 우리가 구할 거는 8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자, 일단은 대칭축을 나누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일단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 볼록에서 자, 먼저 0부터 6까지 구간인데요. 0부터 6까지 구간이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칭축이 6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최대값은 6에서 결정이 되겠죠. 자, 대칭축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 구간이 대칭축이 6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고요. 자, 이제 이 구간은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겠죠. 요거 1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1대는 최대값이라는 것은 6에서 결정이 되죠. 그럼 최대 F6이고요. 자, F6 값은 대입해보면 B 마이너스 6 플러스 2A 전체의 제곱이 B값, 이렇게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최대값이 4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B는 이제 이걸 넘겼을 때 값이 B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뭐가 되냐? 8A 플러스 B. 8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자, 8A 플러스 B는 저식을 넘기면 8A 저식을 넘기면 8A 플러스 B. 자, B는 4에다가 2A 플러스 6을 이렇게 해서 더한 거죠. 그래서 이 2차식이라는 건 전개를 해보면 4A 제곱. 자, 24A에다가 8을 더하니까 32A. 그죠? 플러스 36에 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8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자, 8A 플러스 B의 최소값. 그러면은 8A 플러스 B라는 건 또 A에 대한 2차식으로 생겼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4,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4가 대칭축인데 A의 범위를 보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A의 범위에 듭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 이 정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최소는 A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최소가 되고요. 마이너스 4를 여기 C에 대입해보면 16이니까 64 맞죠? 마이너스
64에 128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4에다가 빼면 64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대칭축이 0과 6 사이에 있을 때가 되겠네요. 대칭축이 0과 6 사이에 있을 때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최대값이 만들어진 모양이 마이너스 2a일 때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자, 먼저 구간을 설정해 볼게요. 자, a의 대칭축이 요 사이에 걸려 있기 때문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최대는 f-2a가 될 거니까요. f-2a는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8a 플러스 b 8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자, 아까 최대값이 f-2a b인데 이 최대값이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상황은 무조건 b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a 플러스 b는 8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자, 최소일 때는 a가 마이너스 3일 때겠죠. 그래서 a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래서 이건 답이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값과 비교해봐도 지금 마이너스 24가 더 적죠. 자,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황은 자, 대칭축이 이렇게 되는데요. 0부터 6까지가 오른쪽에서 형성될 때 0부터 6까지가 오른쪽에서 형성될 때입니다. 자, 그럼 이 범위는 좀 0과 6을 자세히 다시 써볼게요. 얘가 0이고 얘가 6이죠. 자, 이때 x의 범위라는 거는 대칭축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는 f0이 최대가 되죠. 자,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a 제곱이네요. 요 최대값이 4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8a 플러스 b의 최소이기 때문에 8a 플러스 b를 대입하면 b가 4a 제곱 플러스 4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에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은 이 정도 있고 요때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최소는 8a 플러스 b의 최소는 a가 0일 때겠죠. a에 0을 대입해 보면 답이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다 구해봤는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다항식 px 3차 다항식 qx고요. 이제 이런 식을 만족한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마지막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자, 이제 얘를 q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x의 제곱의 형태에서 양변에 0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x에 0을 넣어 보면 q1의 제곱 더하기 q0의 제곱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자, 이번에도 인수가 하나 더 있죠. x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에 1을 대입하면 q1의 제곱, q1이 아니고 q2죠. q2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이 0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가 실수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실수 범위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경우 이때는 둘 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Q1과 Q0과 Q2가 동시에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기 때문에 QX식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2, 1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QX를 정확하게 구하고요. 자, 이제 이 QX의 식을 원래의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Q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겠죠. 그러면은 x의 제곱. 자, 이게 q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자, qx의 제곱은 이게 q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건 지금 공통인수로 묶을 수가 있죠. 공통인수가 뭐가 되냐면 x제곱하고 x-1의 제곱이겠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써줍니다. 나머지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px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식을 저기는 모양 그대로 변형을 시켜보면 이건 그대로 빠지죠. 한 번 더 써주고요. 마지막 오른쪽 식만 써주면 우리가 px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비교해보면 이 px 있죠? p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자,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그 뜻은 px를 qx로 나눈다 가 됩니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rx라고 써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눌 텐데 일단은 x와 x-1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볼 텐데 직접 나누기 방식을 사용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하고 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이 x-2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x-2로 나누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x-2로 나눈다면 자,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빼면 이렇게 되고요. 9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을 정리할게요. 자, 정리해보면 x-1은 그냥 있고 저 식이 x-2와 2x 플러스 2와 플러스 9로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해보면 x-1, x-2, 2x 플러스 2가 되고 남은 부분은 9, x-1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아까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x-1, x-2로 나눈다면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분을 rx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r의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r의 이 값을 구한다. 이제 저기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18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그 다음에 a, b를 지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최고차이 마이너스 1이고 a, b를 지나는 2차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은
자, 요게 fx의 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 C와 B를 지나고 자, 요 직선이죠. 요 직선. 그러니까 직선으로 말하면 요 1번 직선, 요 직선을 말합니다. 자, 요것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 자, 이제 좌표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a, 0이고 얘는 a 플러스 4, 0이죠. 자, 그러면 a, 0을 지나고 이제 꼭지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꼭지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칭축을 집어넣을 때가 됩니다. 자, 대칭축은 a 값과 a 플러스 4 값을 2로 나누는 게 대칭축이 되겠죠. 그러면 대칭축은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fa 플러스 2, fa 플러스 2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x좌표에 a 플러스 1을 대입해 보면 그래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꼭지점 C의 좌표는 a 플러스 2,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CA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A 좌표까지 이렇게 설정해주면 AC의 기울기는 뭐가 되죠? 기울기는 2가 되겠네요. 2. 지금 기울기 2인 상태에서 B라는 좌표를 지나는 요 2번 직선, 요 2번 직선을 먼저 또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 BP는요. BP 방정식은 기울기가 2고 X좌표는 A 플러스 4를 지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P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P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fx식과 여기 있는 BP란 직선 요거의 교점 좌표가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fx의 식과 이 직선식을 같다고 하고요. 그럼 공통위서가 생기겠네요. 그죠? 이 부분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2 플러스 x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0을 만드는 부분이 p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a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제 p의 x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y 좌표까지 직접 구해 볼게요. 그럼 P의 좌표는 X좌표가 A-2고요. 요 A-2를 뭐 직선이나 또는 fx에 집어넣었을 때가 Y좌표 되겠습니다. 그럼 직선에 대입을 하면 2에 이렇게 되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2겠네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얻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 삼각형의 넓이죠.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하고요. A좌표와 P좌표의 요 차이. P좌표가 X가 A-2니까 요 거리는 2가 되겠네요. 2. 그 다음에 높이는 아까 P좌표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요게 높이가 12가 되겠죠. 길이만 볼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2 곱하기 12. 2 곱하기 12라고 하면 넓이가 12가 되겠습니다.